결코 시간이 멈추어질 수 없다. 취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는 무너졌다는 탄식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도 거의 비슷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일단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자는 학생 그리고 공부할 학생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어서요. 일단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26조 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히 사교육 망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계차가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리로 나가 있는데요. 중계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차 어디 있습니까? 이연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백분 토론 현장 중계차 오늘은 안양 신도시 평촌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을 막 넘기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직도? 예, 지금 11시 20분을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쪽 지금 학원가에는 뭐 네온 사인들이 가득한 가운데 환한 대낮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모두 다 지금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이렇게 이중적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곳에서 수업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나요? 학원이요. 학원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과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자기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거나 또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절반이 넘네. 한 3분의 2 가량 되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업 시간에 딴 걸 공부해 본 학생. 사교육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그 사교육 의존 현상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백분 토론의 손석희입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3조 6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숫자고 GDP 대비로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가히 사교육 망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연간 사교육비는 26조 원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뭐 음성적인 사교육이라든가 뭐 해외를 통한 사교육 스펙 만들기 등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면 돼요. 예, 어느 학교 다니죠? 단대부고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름은요? 이병욱이요. 예. 다 묻는 것에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공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자,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까요? 저희 학교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요. 지금 대치동에 위치하거든요. 대치동은 뭐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면서요. 굉장히 학원이 한 200개 정도 있다고 들었고요. 아이들 친구들도 보면요. 학원 3, 4개 정도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3, 4시에 그 과외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친구들 보면 거의 10중 8구는 학교에서 잠을 자거나요. 그냥 학원 숙제 하기에 바빠서요. 학교 수업은 제대로 듣지 않거든요. 예. 지금 현재 체제 속에서 교육은 인류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능이 정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백분 토론의 유시민입니다. 이번 대입 수능 시험이 너무 쉬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물수능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더니 금년에는 불수능이라고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이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국민적인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이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같이 그냥 그야말로 물탕 불탕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건 교육 망치는 거죠. 네. 오늘 방청석에는 이번 수능 시험을 치렀던 고3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출제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이셨는데 뭐 수능 테러다, 교육 테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생님들, 학생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신 73만 명의 수험생 여러분하고 또 학생들을 뒷바라해 준 학부모님들께
시험이 끝난 다음에 모든 기쁨과 행복을 드리지 못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보도에서 학생들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출제를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전개되는 일들을 쭉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좀 진지하게 돼서 MBC 100분 토론이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발전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토론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능의 그 기본 성격을 처음에 규정을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면 대충 맞출 수 있는 것으로 하겠다. 그건 아예 기본 성격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할 때 어려워서 실망감을 주는 것보다는 좀 쉬워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가요. 지금 아주 극단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는지 아세요? 쉬워지면서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가 이렇습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업적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합 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재주는 게 수학능력 시험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그 점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변별력인가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등급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를 들면은 390점하고 391점이 차이가 없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나누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변별했을는지 모르지만 능력상의 변별이 안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경우 좀 다소 이례적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단언컨대 수능이나 킬러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문항 하나에 성취 기준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성취 기준이 3개, 4개, 5가지까지 붙는다는 거죠. 그 문항 하나 풀기 위한 시간이 꽤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교육과정 바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당국이 규정한 킬러 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연습한 부분들이 수능의 중심이라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강남의 대학 입시학원에서 문제풀이를 가리키는 그런 문제 유형이 수능의 유형을 끌고 가는 거꾸로 된 구조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 시장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기본적으로 뭐 학벌주의는 살아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논의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수능 시험만 얘기를 하고 평준화 얘기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그 대책이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